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트렌드 배신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본업과 부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적으로 하는 노동을 둘로 구분할 수 있죠. 바로 본업과 부업인데요. 본업은 주가 되는 직업을 뜻하고 네. 부업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직업을 뜻하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때 본업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도 본업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본업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벅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본업 이외에 여러 가지 부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가령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주중에는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처럼 본업 외에 여러 개 부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네. 뭔지 아시죠? 일컫는 말, 네. 투잡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투잡족 내지는 엔잡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투잡족이란 직업을 두 개 가진 사람을 뜻하고요. 엔잡러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두 개보다 더 많다. 예, 그죠. 두 개를 포함해서 이상인 사람을 네. 엔잡러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본업 외에도 부업을 여러 개 병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2022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38.5%가량이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스스로를 엔잡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뭐 나이대마다 좀 다른데 30대 직장인이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젊은 직장인일수록 본업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의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서점가에 가보면 엔잡러를 소개하거나 엔잡러가 되라고 권유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왜 굳이 엔잡러 대열에 동참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 하나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바쁜데 네. 왜 굳이 엔잡러가 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돈 때문 아닐까요? 그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엔잡러라는 신조어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엔잡러란 생계 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자아 실현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충실히 따르면 본업은 생계 유지가 목적이고 부업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엔잡러가 네. 본업 이외에 부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자아 실현의 목적 때문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잡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네. 답변이 생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고요.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2.1%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비율은 24.7%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본업 외에 부업을 선택한 이유가 생계나 여유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목적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말하자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24.7%는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본업이 아닌 부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룬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이긴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직업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신학당상이란 책에서 자아 실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재 상태에서 행동으로 가능성에서 실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존재에 속하게 되며 완전한 것, 신적인 것에 조금이나마 담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란 자기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얻게 되는 결과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완전성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아 실현이란 자기의 직업을 천직이라 여기고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만이 겨우 이룰 수 있는 심오한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도 겨우 이룰까 말까 하는 필생의 가업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엔잡러처럼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에는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부자가 버금부자거든요. 즉 어뜸이 아닌 버금에 해당되는 직업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어뜸이 아닌 그 다음 직업으로 자아를 실현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본업을 하면서 네. 내가 좀 숨겨진 가능성이 네.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찾기 위해서 부업을 통해서 실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합니다. 네. 물론 부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테스트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가능성을 테스트할 목적이다 이러면 투잡 쪽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 한 개만 하면 되죠. 굳이 뭐 부업을 서너 개 동시에 하는 엔잡러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엔잡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건 직업이 몇 개인가가 아닙니다. 그 직업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네. 어떤 사람은 부업을 통해서 삶의 의미나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자아 실현 이 여부와 관련이 있어요? 예,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업 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노동의 총체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동의 총체성이란 뭐냐? 그러니까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생산물,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깊이 전체를 관여했으면 총체성이 높은 거고 조금밖에 관여를 안 했다 이러면 총체성이 낮은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총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노동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의 전체를 창출하고 바로 그에 기반해서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에 부합되게 실현될 수 없다면 우리의 힘과 전체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 짐멜에 따르면 자신이 투여한 노동력과 그것을 통해 생산한 최종 결과물 사이에 연관성이나 관계를 찾지 못하면 노동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컨대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주인공 찰리가 네.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가는 그 앞에 서서 그걸 따라 움직이는 작업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못 조이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찰리는 자기가 지금 최종적으로 뭘 만드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전체 공정 중 일부에서 부분적인 업무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찰리는 자기가 하는 노동에서 그 만족감이나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 총체성이 낮은 노동은 뭔지 알겠어요. 네네. 근데 높은 거는 어떤 거에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직장인이 어릴 적 꿈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그 사람의 글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총체성이 높은 노동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종 결과물인 책을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각고의 노력한 끝에 첫 책을 받아든 그 사람은 그 책을 들고 매우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처럼 총체성이 높은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고 또 그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엔잡러가 하는 노동은 총체성 높은 경우가 많을까요? 낮은 경우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낮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업이라면 총체성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오르그 짐멜은 오늘날에는 기업에서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쪼개서 각 개인한테 할당하는 것, 이걸 이제 분업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업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의 총체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분업화로 인해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에서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졌고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도 힘들어졌다는 게 짐멜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짐멜은 여전히 총체성이 높은 노동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짐멜은 그런 예를 예술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의 힘으로 예술작품 전체를 관장하고 또 작품 만드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총체성이 높은 노동에 해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술은 본질적으로 총체성이 높은 노동이기 때문에 분업화된 공장 근로자의 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엔잡러가 하는 부업은 예술인 경우가 많나요? 노동인 경우가 많나요? 노동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저런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상태는 총체성이 낮은 노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 갖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사실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엔잡러가 된다는 건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본업에서 채우지 못한 돈벌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행하는 부업이라면 대체로 가치가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업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찾아서 취미 삼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자아나 본성을 찾거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어야 진정한 부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날 엔잡러 현상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부업을 통해 선택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가 핵심 관건이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부업을 선택할 경우가 생기신다면 그걸 통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